그 다음에 347페이지는 매입세액입니다.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해요. 매출세액보다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만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뺀다 그랬죠? 매입세액 뺀다 그랬죠. 그러면 국가에서 만들 때 매출세액을 정확하게 만들까요?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만들까요? 매출?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만들죠. 왜 그러냐면 매출세액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냐면은 비슷하면 매출세액이야. 왜냐면 매출이 많아야 뭐를 많이 걷죠? 세금 많이 걷죠. 근데 매입은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빼주는데 비슷하면 빼줄게. 이러면 뺄 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요것만 빼줄 거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은 빼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매출보다는 매입 쪽이 시험에도 더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매출은 좀 두리뭉실한 것들이 있는데 매입은 대부분 다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시험 내기도 뭐가 더 편해요? 정해져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매출세액보다는 시험 문제 매입세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뭐 딴 거 볼 거는 없고요. 저기 어디 갔냐? 요것도 됐고, 아 저기 351페이지. 351페이지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은. 그래서 보시면 의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렇죠. 간주처럼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는 걸 무슨 매입세액이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살 때는 면세예요. 그리고 원재료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면 과세가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음식점. 음식점에서 재료 사잖아요. 대부분 재료는 면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돼요? 과세가 돼요. 네, 요런 곳들에다가 혜택을 주는 게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해주냐면요. 이 의제 매입세액을 해주는 이유는 이 의제 매입세액과 연관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다 그 서민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국가에서 음식점 가격이 오르기를 원해요? 안 오르길 원해요? 안 오르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음식점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소비력이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3번 먹었을 가격이야. 근데 지금은 한 번 또는 2번밖에 못 먹어. 네, 그러면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줌으로 해서 이 올라가는 금액을 어느 정도 다운시켜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세금까지 안 빼주면 더 올릴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특히 세금이 올라가면 이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이익을 늘려갖고 뭐를 내는 거죠?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그래 세금 올려. 국가에서 계속 이런 거 했잖아요. 뭐 재산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 올리겠다. 그러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올려. 그러면 우리 월세 올려버릴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을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지금 집값도 왜 떨어지고 있어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설마 30평대 아파트가 30억이 될 일은 없잖아요. 일반적인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왜냐면 강남은 소비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30억 아파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인천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건비 비싸, 자재비 비싸. 근데 솔직히 우리 알잖아요. 인건비하고 자재비보다 그 집 지었을 때 이익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네. 그 얘기도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두 가지 다. 왜냐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적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장 경제가 별거 없어요. 10,000원에 내놨는데 팔려. 그러면 11,000원에 팔 수 있죠. 계속 내놔다가 30,000원에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죠. 왜냐면 안 팔리는데 계속 그거에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돈 있는 분들은 타이밍 잡고 있어요. 무슨 타이밍 잡고 있어요? 이제부터 또 할인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집이든 뭐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한 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요 타이밍 되면 이 금액 되면 살 거야. 요 지역에. 그래서 그 금액까지 떨어지면 이제 팔릴 거예요. 일부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가격에서 올렸더니 또 안 팔려. 그러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물건 사고 파는 거 맞잖아요. 음식도 내가 만약에 설렁탕 집을 해. 15,000원에 내놨더니 안 팔려. 그러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10,000원에 내놨더니 잘 팔려. 그러면 그 금액을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죠. 왜냐면 이 금액에서 올려버리면 또 안 팔리는 상황이 오니까. 근데 이거는 그 누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매출자하고 매입자가 정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더 떨어질 건데 얼마나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오르지 않겠냐. 근데 솔직히 저는 짧으면 5년, 예, 길면 20년 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안 갈 거라 그러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보다 더 길면 길지 짧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경기 안 좋은 데다가 금액은 올라간 데다가 이자율에다가 엎친 데 덮쳐 버리는 상황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집을 사긴 샀는데 어쨌든 손해보지 않을까. 근데 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 뭐 이익 내려고 산 집도 아니고 빌라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살 집이라 크게. 근데 이제 진짜 투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부부싸움 시작했을 거예요. 네가 사라 그러지 않았냐. 이럴 줄 알았네. 그렇죠. 그 누구도 이럴 줄 몰랐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올해 한 추석 이후로 뉴스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혼율이 또 올라가고 있다고. 근데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저거잖아요. 경제. 그래도 경제 문제가 지금 껴있기 때문에 이혼율도 좀 오르지 않을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도 좋은 얘기하고 싶은데 왠지 제가 얘기한 것보다 좀 약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저희 와이프도 알아요. 저는 항상 안 좋은 거 깔고 시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5년보다 짧게 해서 끝나는 게 좋죠. 그래야 경제도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1, 20년 가버리면은 아마 진짜 볼만할 거예요. 세상이. 안 좋은 쪽. 참고로 전 근데 그렇게 살아와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베이스로 까는 게 최악을 깔고 시작해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한 거대로 안 흘러가더라도 그거보다 더 최악은 없으니까.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내요.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대화하다가 와이프도 그렇고 여기에서 밥 먹을 때도 맨날 그래요.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왜냐면 딱 얘기하면 딱 나가는 게 안 좋은 얘기 먼저 하거든요. 근데, 딱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 대부분 안 좋은 걸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하고 그 다음부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성향이라 저도 원래 이러진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원칙은 102분의 2예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세율.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이거 어디에 있냐면은요. 저기 352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의 개인은 109분의 9. 그리고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은 법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게 제일 잘 나와요. 106분의 6 아니면 104분의 4 아니면 102분의 2. 뭐 108분의 8, 109분의 9는 나오면 이론에 나오지 실기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 시험 볼 때 전제 조건이 법인이에요. 근데 개인 왜 두 개지? 아, 여긴 중소제조기업도 104분의 4. 중소제조기업 개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중소제조기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도 104분의 4.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는 사람도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 뜻이에요. 밑에 또 곱하기 개인 2는 뭐예요? 옆에 곱하기 2. 아, 그 곱하기 2가 아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개인 사업자 중 과자점, 도정업, 재분업은 106분의 6. 그 뜻이에요. 거기 밑에 보시면. 네. 근데 음식점의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네. 그리고 나머지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 하는 개인 사업자는 좀 많이 빼줘요. 왜 많이 빼주냐면 음식점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면세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삼겹살집을 해요. 삼겹살 팔 수 있죠. 그러면 삼겹살 면세예요. 그 다음에 삼겹살에 뭐 넣어서 먹죠? 야채 넣죠. 야채도 면세. 그 다음에 밥 먹는데 밥에 들어가는 쌀도 뭐예요? 면세. 네, 그래서 면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당한테는 좀 더 많이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빼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회사를 위해서 빼주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빼줌으로 해서 그 금액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세금 빼줄 테니까 금액 너무 많이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금도 안 빼주겠대.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무조건 올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내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요 정도 팔면 얼마 남는지 이런 거 다 계산 잘해서 고민을 해서 정해야지. 그냥 뭐 처음에야 그럴 수 있겠지만 원가 계산해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집이 얼마니까 나는 얼마야.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최저 가격,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집니다. 그래서 맛없는데 비싸 안 가요. 맛없으면 싸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맛없어도 가격 때문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없을 때. 그래서 여기 길 건너면 김밥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 김치찌개가 3,500원이에요. 김밥 천국 뭐예요? 아니요, 김밥 천국 아니고요. 김밥보다 더 싸거든요? 3,500원이에요. 어디에 계신 여기 건너서 이쪽으로 쭉 가서 건너면은 조금 더 걸어가시면 거예요? 아니 이쪽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김밥집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도 팔고 뭐 오뎅 백반부터 해갖고 막 이것저것 다 팔아요. 짜장면도 팔고. 맛있어요. 어디 집? 아니요, 그냥 싸게 먹는 거지. 이쪽으로. 아니 이쪽. 이쪽 앞에 네, 주한역 옆쪽으로. 네, 좋아요. 그 맞은편에 짜장면 3천 얼마? 네, 거기 그 집. 그지? 네. 그럼 주한역 맞은편이지. 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맞은편이지. 어, 네, 어. 그 집. 그지. 네, 짜장면 3,500원. 그 집. 거기 사람 많던데. 네, 거기 싸요. 응. 거기 사람 많은 이유가 메가 옆에 있는 거 메가 네, 메가 옆에 있는 거. 사람 많아. 네, 거기 가끔씩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때 가거든요. 맛은 그냥 먹을만 해요. 먹을만하고 네. 싸니까 사람 많아. 네, 맛이 엄청나게 있단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로 승부 거는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싸요. 짜장면도 3,500원이니까. 야, 가성비가 좋은 거지. 그렇죠. 아주 맛있는 것도 아, 그- 아닌데 맛없는 거. 그 가격에 맛있으면요, 큰일 나요. 그렇지. 그렇죠. 큰일 나지. 네, 큰일 나요. 그 가격에 맛있으면 딴 집 다 망해야 돼요. 올려야 돼. 네. 맞아. 근데 싼데 그냥 먹을만 해요. 김치찌개도 가격도 여기 저렴하고. 코너 돌아서 사랑병 가다가 그 집도 잘 되는 거 알죠? 옛날 집. 거기는 안 가봤어요. 아, 거기? 거기 사람 많아. 예, 거기도 괜찮아요. 여기 저기 근데 가격 올라서 거기도. 모퉁이 있는데 예, 모퉁이 이쪽 이렇게. 사랑병원 예. 옆에 보면 가기 전에. 유흥업소 들어가는 골목에 아니. 거기 말. 그러기 전에 버스 정류장 바로 거기. 버스 정류장 반대편. 아니다, 버스 정류장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예, 요쪽. 예, 어딘지 알아요. 사랑병원 밑인데 버스 정류장 가기 전에.
갈비랑 냉면이랑 같이. 근데 먹을만해. 아, 63. 예, 63냉면 맞아요. 예, 거기. 여기 자주 가. 근데 여기 또 오른데. 예, 오른데요. 이건 보통 음식점이라 가격대가 비싸. 근데 똑같은데. 올라도 먹으러 잘 갈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 세율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농어민은 누구만 된다고요? 제조업. 그래서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하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꼭 이거 받으셔야 돼요. 계산서나 신용카드.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한 게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제조업체들은 재료가 많이 필요해요, 조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농어민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농사 짓는 것도 있지만 팔로도 중요하잖아요. 예, 농사 지은 걸 팔아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제조업체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너네 농수산물 살 일 있으면 농어민한테 사라. 아, 그러면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김치 공장들은 대부분 농어민 분들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재료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재료도 싸게 사고 세금적인 혜택도 주는 겁니다. 제조업에다가 그렇죠. 제조업에다가. 농어민 말고. 농업이나 어촌 이런 데 가서 네. 전체적으로 어민이나 농부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비료나 이런 거 살 거 아니야. 농사 지을 때. 네. 그런 것도 다 면세. 그런 건 대부분 다 면세죠. 참고로 농어민 분들은 세금 내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적인 혜택은 많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농어민한테 된다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한테 팔면 세금 싸게 주겠다 이 얘기라는 거죠. 아니죠. 거꾸로 제조업체한테 제조업체한테 농어민한테 사면 세금 혜택 줄게 이 얘기예요. 제조업. 그렇죠. 제조업체한테 너네 물건 살 일이 있으면 농어민한테 사. 그 대신 농어민한테 사면 세금 빼줄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음식점이 농어민한테 사시면 안 돼요. 무슨 업만 돼요? 제조업만. 그래서 잘 나가는 큰 음식점들은 아예 제조업을 하나 만들어요. 예, 왜냐면 만약에 김치를 뭐 엄청나게 많이 써.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체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 왜 만드냐면은 만약에 내가 설렁탕집 프랜차이즈를 해. 그러면 자체 공장에서 이제 농어민 분들한테 사면은 예, 재료도 싸게 사올 수 있고 그다음에 세금적인 혜택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너네들은 이런 거 살 때 농어민한테 다이렉트로 사라. 그러면 가격도 싸고 세금도 빼주고. 그럼 좋은 거죠. 그리고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해요. 그리고 음식점 하면은 그 음식 재료 받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받을 때에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하면 어느 사람하고 얼마 거래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뜻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감가상각은 사용식이에요. 거기 밑에 있어요. 아니다. 아, 딴 얘기구나. 네. 요거 적어 놓으세요.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 구입시 면세? 어떤 거요? 의제 매입세가 구입시. 아니요. 면세가 아니고 세금을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세금 구입시기에 세금 빼주겠다. 예.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료를 사잖아요. 그러면 언제 쓸지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맞죠? 이거 내가 일주일 안에 쓰려고 샀어. 근데 일주일 이후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시기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날짜가 애매해져요. 우리 정확하게 맞추지도 못하고. 근데 구입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입 시기로 하는 거고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기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뭐 한다? 그렇죠.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강박상각은 기계 물품, 기계나 뭐
그렇죠. 그런 쪽이죠. 그런 걸 예. 하는 거죠? 그렇죠. 품이 아니고. 예. 아니 생물로. 아, 그렇죠. 그런 쪽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로 오세요. 356페이지.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저희 시험에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잘 내진 않아요. 356페이지는 재활용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해주는 이유는 딱 봐도 알겠죠. 우리나라 자원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회사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활용하세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니까.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있는 세율도 안 외워도 돼요. 이거 프로그램에 다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는 왜 외워야 되냐면 세율이 프로그램에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아까 의제 매입세. 근데 얘는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어렵습니다. 357페이지.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파트예요. 겸용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겸용이 뭐예요? 겸용.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용이 얘기하는 게 과세하고 면세예요. 그래서 과세만 하는 사람이 있고 면세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겸용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의 뜻이 뭘까요? 공통.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 안분의 뜻은요? 나눈다. 그래서 같이 쓴 거에 대해서는 혼자 가져야 돼요? 나눠서 가져야 돼요? 나눠 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보면은 그 공동 전기요금 혼자 내요? 같이 내요? 같이 내죠. 네. 그래서 같이 쓴 거는 같이 내야 된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밥 같이 먹었어. 그러면 혼자 다 내요?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내요? 나눠서 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혼자 다 내지 말고 나누자. 왜냐하면 같이 했으니까. 근데 혼자 했으면 당연히 혼자 다 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358페이지 보세요. 거기 밑에 안분계산의 배제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5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5. 거기 358페이지 안분계산의 배제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배제의 뜻이 뭐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5에다가만 밑줄 치세요. 이거 못 외워요. 이거 아니어도 할 거 많고 자주 내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 미만 5만원 미만.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5만원보다 작으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을 안 해도 된다. 왜요? 너무 작은 거에까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너무 작은 것들은 하지 말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저 때 볼 거예요. 언제 볼 거냐면은 실기할 때. 그 다음에 361페이지. 잠깐만요. 5만 원이라 그랬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5만 원 미만. 네, 5% 위에 있고 그 밑에 5만 원 미만. 그 다음에 361페이지는 재계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361페이지 위에 보시면 재계산이라고 있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감가상각. 위에나 밑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재계산을 하는데 다 재계산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하는 자산만 재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자산만 재계산한다고요? 감가상각 하는 것만.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치가 매번 똑같이 떨어질까요? 다르게 떨어질까요? 예, 다르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건물만 봐도 값어치가 오를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죠? 떨어질 때도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은 감가상각 하는 거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을 해보자. 왜냐면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많이 쓰면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질 거고 적게 쓰면은 가치가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죠? 적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 관련돼서는 다시 처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는 외워 주셔야 돼요. 아니다, 이거 안 외워도 되는구나. 거기 밑에 36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감가율이라고 있어요. 무슨 율이라고 있으세요? 감가율. 그래서 감가율에 보시면 건물하고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 그러면은 공동매입세 곱하기 감가율을 1 마이너스 감가율을 건물에는 5%를 적용하고 건물이 아닌 거는 25%. 25% 예, 근데 이거 계산은 컴퓨터가 해줘요. 그렇죠. 빼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요거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로 오세요. 뭐 나머지는 또 실기할 때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기가 위주예요. 이론이 위주가 아닙니다. 실기가 배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기 위주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일단 거기 보시면 자진납부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세액. 그래서 아까 봤었던 건데요. 거기 2번에 공제세액이라고 있어요. 공제세액에서 요건 외우셔야 돼요. 거기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있거든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요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면 신고가 있고 전자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서면 신고했어요? 전자신고했어요? 서면 신고했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전자신고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다고 쓰나요? 아니죠. 쓸 수 있게 혜택을 줘야 돼요. 그 혜택이 뭐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하면요, 확정신고당 10,000원씩 빼줘요. 확정신고할 때 10,000원을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야 되는 세금에서 10,000원씩 빼줘요.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쓰세요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럼 뭐 세금을 빼준다던가 깎아준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더 준다던가 이런 혜택이 있으면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쓰죠. 근데 이것도 나중 되면 없어질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없어지냐면 이제 많은 회사들이 서면 신고할까요? 전자 신고할까요? 전자 신고하겠죠. 그러면 이미 많이 사람들한테 다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안 줘도 사람들이 이제 무슨 신고할 거예요? 전자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달업체들 있잖아요. 배달 앱에서 처음에 혜택 되게 많이 줬죠. 맞죠?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혜택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처음부터 많이 돈 내라 그러면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질 때까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해졌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을 올리거나 혜택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다 처음에는 혜택을 왕창 주거나 공짜로 퍼줘요. 그리고 이제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유료화 시켜서 몇 프로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데이터들을 뽑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됐어. 그러면 그때 이제 유료화를 시켜버리던가 혜택을 줄여버리던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배달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돈은 그렇게 버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서면 신고하시게 되면 꼭 필요한 게 서면 신고하시게 되면 요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날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서면 신고하신 다음에 요거 찍어달라 그러면 돼요. 도장. 그 날짜로 되어 있는 도장들 있거든요. 뭐 은행 가면은 은행에서 그 찍어달라 그러면 몇 월 며칠 이런 거 다 찍어줍니다. 세무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무서 가셔서 저 이거 서면 신고했다고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도장 찍어줘요. 그러면 그 도장을 찍어 놓은 서류를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요. 전자신고는 전자신고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신고했다라고 떠요. 그 영수증을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서면 신고는 그런 게 안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담당 직원한테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찍어줘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도장 찍어달라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도장을 받아서 뭐 하시면 돼요? 보관하시면 되죠. 그래서 꼭 도장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서면이다 보니까 종이잖아요. 그럼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하는 사람이 등록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꼭 서면으로 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이거 냈다라는 확인 도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날짜 있는 도장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뭐 국민은행, 몇 월 며칠 무슨 세무서 이런 식으로 그 도장에 다 있거든요. 찍어달라 그러면 다 찍어줘요. 그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찍을 거니까.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면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네, 내 탓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주변 분들한테 업무 관련돼서 서류 만들 때 이 얘기도 해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라고. 맞잖아요.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것도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다 책임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받아놓으면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65페이지 위에 보시면 예정고지세액이라고 있거든요. 365페이지에 예정고지세액. 그래서 개인사업자하고 영세법인. 그래서 과세표준이 1.5억 미만. 근데 솔직히 1년에 1억 5천 못 파는 법인은요, 빨리 문 닫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맞죠? 법인이라 그러면 직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잖아요. 1억 5천도 못 팔면. 그러니까 1, 2년 정도 이런 건 상관없지만 이런 게 계속되면은 문 닫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갖고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비 기업이 뭐냐면 이자 내고 돈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는 회사들. 근데 대부분 그쪽은 좀 장난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장난치는 회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장사를 안 하는 게 좋기는 하죠. 왜냐면 남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가산세라고 있는데 요거는 따로 볼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가산세가.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366페이지 봐보세요. 366페이지도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봐보세요. 367페이지도 뭐예요? 가산세예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봐보세요. 거기도 가산세예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도 가산세. 근데 저희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기하면서 몸으로 익힐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교재에 있는 걸로 보면 머리 많이 아프거든요. 너무 양은 많고 준비해야 될 건 많고. 그래서 요걸로 안 보고 아마 다음 주에 실기할 거예요. 그때 실기 위주로 볼 겁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양이 너무 많아요. 교재로 공부했다가 공부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어디 갔냐,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저기 볼 겁니다. 397페이지.